성적은 계속 상승 곡선. 이건 정말 서울대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아이 친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서울대 합격했거든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 학원은 어느 정도 다녔나요? 고등학교 때 수학학원은 주 2회 다녔고요. 네. 국어학원은 고2 때부터 주 1회 다녔어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고3 9월에 깍종 원서 내고 나서 네. 아랍어 메가스터디 단기 특강 2주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매일은 아니었고 주 2회인가 가서 하루에 대여섯 시간 들은 것 같아요. 네.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와서 혹시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떨어지면 정시를 준비해야 되니까 네. 서울대 문과 쪽은 제2외국어 필수잖아요. 네. 그래서 아랍어를 공부했어요. 네. 학교에서도 대학을 학종으로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수능을 끝까지 공부하라고 권하셔서 네. 그렇게 해서 아랍어는 다니고 수능 1등급이 나왔어요. 네. 근데 하루에 아랍어 6시간 공부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쵸. 네. 왜냐면 외우면서 또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그때 좀 힘들어했는데 추석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열심히 아랍어를 했고요. 또 연결이 돼서 대학 가서도 아랍어 과목을 들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네. 그래서 도움이 됐어요. 영어 학원은 이제 미국에서 귀국한 뒤로는 다닌 적이 없고요. 네. 문법이 부족한 거는 문법책 같은 거 하나씩 주면서 하루에 뭐 두세 장 풀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네. 다 흥미 없어 하더라고요. 다 아. 풀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서를 많이 읽도록 리스트 네. 같은 건 제가 좀 줬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아이가 선택해서 읽고 그 외에 읽고 싶은 게 있으면은 말해라. 엄마가 주문해 줄게. 그래서 네. 아이가 이제 가끔 원하는 원서를 주면은 제가 주문을 해주고 또 가끔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영어 강사다 보니까 조금씩 봐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제 그 인생에서 제일 원서를 많이 읽었던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요? 네, 네.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그전에는 조금 권수는 많이 읽었겠지만 짧고 네. 재미 위주 어릴 때 동화책 중학교 때도 간단한 거였다면 고등학교 때는 의미 있는 책들 읽을 만한 책들을 정독해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목동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 뭐 많잖아요. 이사를 계획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녔던 학원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수학학원은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 처음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중2 때부터 고1 때까지는 로드맵 수학학원을 다녔고 네. 고2부터 고3 때까지는 돌파 수학학원을 다녔습니다. 아, 네. 네. 국어학원은 강원이 국어학원을 고2부터 고3 때까지 2년 동안 수능 때까지 다녔어요. 그 일타 강사 수업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수능까지 다 커버 되던가요? 네. 만약에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쉬움이 있었으면 제가 다른 걸 알아보거나 했을 네. 수 있는데 아이 성적이 계속 상승세니까 믿음이 더 가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고요. 아이도 또 학원의 수업이 굉장히 만족했어요. 좋다고. 네. 네. 그래서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아랍어를 공부했다고 하는데 수능까지 생각하고 공부를 한 거잖아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서울대는 인문대에서 수능을 볼 때 무조건 제2외국어를 해야 했어요. 근데 일본어나 중국어는 그 외고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라서 네. 한 개만 틀려도 1등급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랍어는 친구들이 많이 하기도 했고 문제도 좀 쉽다고 해서 선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 보니까. 근데 이제 학종에 올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고3 여름방학까지는 수시에 집중했고요. 그래서 내신과 비교과 독서를 더 챙겼기 때문에 무조건 아랍어는 여름 이후로 공부하자. 이렇게 네.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끝났을 때 다른 과목들이 점수가 안정적이라서 2학기 때는 수학, 감을 읽지 않는 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아랍어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 서울대 인문대는 아랍어를 많이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시험이 쉽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돼서 아랍어 쏠림 현상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정시에서는 이 서울대는 사탐 2과목과 제2외국어를 모두 선택해야 하나요? 그러면? 제2외국어가 사탐으로 대체하는 학교도 있는데 서울대는 제가 알기로는 사탐 2개 선택 필수고 문과요. 네. 그다음 제2외국어도 필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 꼭 해야 그렇군요. 했어요. 네. 그러면 자소서나 신칭 면접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자소서의 경우는 이제 작성한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나 과목 선생님께 한번 읽어봐 달라고 부탁드린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고
어렵다라던가 요거 좀 수정해라 이렇게 의견 주시면 참고하여 아이가 수정하면서 완성했습니다. 네. 면접은 1차 합격 후 면접 준비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카메라 앞에서 바른 자세로 인터뷰하는 그런 개인 면접 논술을 2번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시험에 대한 준비라기보단 태도에 대한 준비였던 거죠. 네. 네. 의견을 말하는 방식이라든가 말하는 습관 뭐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2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인문대 네. 제시문 기반 면접이나 너무 방대해서 어떤 시간에. 주제를 찾기도 힘들고 그쵸. 뭐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준비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차라리 그동안 읽은 비교과 활동이나 독서를 정리하는 그런 준비를 했었고 네. 이제 개인 면접 수업을 받은 거는 태도에 대한 거였죠. 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 공부 외에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잠은 어느 정도 잤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저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해서 주말에만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서울대를 간 전교권 친구는 왠지 쉬는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막 새벽 2시까지 매일 공부하고 막 이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네. 저희 아이는 좀 아니었는데요. 네. 학교에서 이제 쉬는 시간은 철저하게 쉰 것 같습니다. 휴대폰 게임하면서. 아, 네. 정말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빈틈없이 네. 그 휴대전화 게임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어머니들이나 아이들에게 들리는 내용을 듣다 보니 네. 그런 것 같고요. 일과 수업 후에는 보통 학교에서 10시까지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네. 집에 오면 10시 30분인데 씻고 나면 이제 한 10시 50분 되잖아요. 네. 11시 반 또 그 이후까지는 전자기타 좀 치고 네. 취미생활이었어요.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서 웃긴 영상 보면서 엄청 깔깔대고 네. 또 여동생이랑 농담 따먹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휴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모습이 제가 이제 엄마로서는 아이가 여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만 아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네. 웃고 이러니까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네. 그쵸. 또 집에서는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네. 학교 자습실에서 계획한 걸 다 마치고 공부를 끝내고 왔고요. 네. 12시 전에 잠을 자니까 학교에서 피곤하지 않고 수업 시간이나 자습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커피 같은 것도 카페인 때문에 아이가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피곤하면 제가 오히려 한 잔 마시고 하면 네. 도움이 된다 그랬더니 자기는 카페인 머리 아파서 안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매일매일 좀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이 당연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진로나 장래 희망 이런 것도 궁금해요. 자소서에는 어떻게 썼나요? 자소서 읽어보니까 아이가 언어와 문학을 통해 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하고 세계적으로는 영어를 통해 어떤 소통에 이바지하겠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문학 창작을 통해 본인의 자아 실현 및 사회 변혁에 이바지하겠다 그렇게 썼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진로는 아이가 좀 고민 중인 것 같고 네. 본인이 알아서 잘 결정을 하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강남이나 목동의 문과 전교 1등 이런 친구들은 경영학과를 나와서 로스쿨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주변에 입김도 있을 텐데 방금 듣기로 문학 창작 이런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졸업한 고등학교에 아드님이 쓴 짧은 시가 전시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럼 지금도 그런 창작 활동을 계속 하고 있나요? 제가 뭐 대학 들어간 이후로는 네. 매번 물어보지 않아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가끔 이제 대학신문에 글도 투고하는 것 같고 네. 나중에 보면은 뭐 투고를 받았다. 네. 그다음에 NGO 단체 출판사에서 한글책을 영어로 번역해주는 일 등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책이 뭐 홍콩에 수출되기도 하고 아, 정말요? 제3세계 지역에 아이들 음. 위생 관련하여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교육하시면서 그 책을 나눠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봤을 때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온라인 창작 사이트 영어로 장편 소설을 연재했던 것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흥미가 있으니까 본인이 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집에 오면은 소설 같은 것도 쓰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한 것 같고요. 네, 그런 식으로 글 쓰는 거는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생각할 때 아이가 글을 잘 쓰는 비결이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아이가 글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네, 생각도 그때 많이 성숙하잖아요. 3년을 지나면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책도 많이 읽었고, 좋은 글을 많이 읽으면서 좋은 문장을 많이 접해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논술이나 글쓰기 학원 다닌 적이 없어요. 보통 고등학교 오면 공부하느라고 지금 독서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정말 수준 있는 책들을 고등학교 와서도 많이 읽었네요. 네, 오히려 또 문과로 확실히 갈 진로가 정해지니까 더 중요하잖아요. 다 네. 중요하지만 독서는 네. 아이는 조금 더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고 문학을 비평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책을 읽었던 게 어떤 독서 감상문이나 자소서에 보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능 국어 공부도 저절로 됐겠어요. 그 따로 수능 국어 공부는 아마 네. 고3 때 문제집 또 봉투 모의고사 이런 걸 많이 풀긴 했는데 네. 그 전까지는 학교 내신 국어 공부 준비할 때 빼고는 네, 책을 읽는 걸로 많이 대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후배 엄마들이나 고등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배들에게 미래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정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인터뷰였어요. 성적이 안 나와도 기다려주자. 그리고 일반고도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들이 많다. 또 잘하는 과목은 전공으로 이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수고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같이 시작. 모두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Bye, have a good one. 다시 누구 갑자기 영어로 해? 많이 했나 보다. 아니 애들한테 맨날 자꾸 그런가 봐. 그럼 온라인